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국이 그야말로 지뢰밭입니다. 계속된 조국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지금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 활동도 이번 주에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여야 신경전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자, 정개특위 1소위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11분 정도가 참석했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위로 넘겨버렸습니다. 예. 소위에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 장재윤 의원, 최규일 의원들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2개월 연기할 때는 특히 선거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저희가 4월에 패스트트랙을 거치긴 했지만 이것이 좀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것이 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한 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갔던 원인도 그렇고 네. 조금 토론할 만한 안을 내달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낸 유일한 안은 비례대표를 30명 줄이자, 없애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토론할 수 있는 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 연말에 연동형 원내대표들끼리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거기에 기조를 두고 거기 합의를 합의를 하자는 했었는데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저희로서도 이제 내년 4월에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에서 계속 있어봤자 저쪽이 안을 안 내니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전체 회의로 간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안을 안 내면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반영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만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소위에서 저기 전체회의 넘기는 건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체회의로 넘겼다라는 얘기는 오늘이라도 당장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과감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저는 국민들에게 그 정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야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저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정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야 당에 이제 좌우면하지 말고 오늘 오후 2시에 결단을 내려서 통과시키면 좋겠고요. 임 의원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 소견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좀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갈등을 점철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4월 달에 이제 사개특위원으로서 이제 그걸 법안 처리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돌파를 했었는데 네네.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대승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것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동의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12월 15일인가요? 17일인가요? 이제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 등록일 아닙니까? 네. 선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빨리 회부시키고 90일 동안 나름대로 숙성을 하든가 거기서 재논의하든가 해가지고 본회의로 빨리 회부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이상 조장시키지 않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그런 단초가 아닐까 판단이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당 반발인데요. 예.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안건 조정위 요구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뭐 그 절차를 좀 늦추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스톱됩니까 그러면? 뭐 이 스톱이 잠깐 스톱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이제 의석 분포를 보면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야당하고도 합의를 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없앤다거나 모의석수를 확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다른 당하고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를 지금 강요하면서 하는 건데 뭐 안건 조정위를 만들건 그래가지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이게 그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패스트트랙은 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그러지 말고 선거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뤄보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긴급 안건 조정위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그냥 그 시간 끌기밖에 갈등을 안 된다. 늦추는 것뿐이지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전체 회의로 이관한 것이 한국당 의견도 한국당 안도 올라간 거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다른 당들의 안도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예.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면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법사위로 이제 휴부가 돼서 90일 동안 이제 수기 기간을 또 갖게 되죠. 90일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한 12월 초 정도에 이제 본회의 휴부가 되어서 이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저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측에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발목 잡기, 트집 잡기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일관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대승적으로 지금 이번에 결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인의 저는 책무라고 좀 봅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한국당, 제1야당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절차들을 계속 따져가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상황과 비슷해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또 국회가 또 냉각기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겠는가, 연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향후 전국 지금 당장이 하나하나의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상황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야 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청문회를 거쳐서 조국석을 비롯한 지금 개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상관없이 뭐 임명을 하건 철회를 하건 이 당장은 어둡다고 보는데 문제는 내년 총선이 되면 여나 야나 평가받게 되는데 네. 그 지금 선거제도를 놓고 하는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서 최소한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한 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은 합의를 이뤄야지 패스트트랙으로 그걸 통과시켰다는 것은 지금 유행하는 말로 적법하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국 상황이 만만치 않고 좀 여러 가지로 그 청문회가 지나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양측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를 바라고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독도 훈련 지금 우리 군이 시작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육군 특전사도 포함이 된 육해공이 전부 다 동원됐고 그리고 이 장면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군, 우리 정부가 독도 훈련을 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갈등을 맨 처음 그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끌고 간 것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항상 이웃 나라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무역 보복을 함으로써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될 수단을 동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고 한데 저쪽이 비합리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저쪽이 예상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양쪽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서로 싸우면서 갈 것이냐, 혹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쪽 나라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이 저런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표시도 안 내고 가다 보면 저쪽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고 이거는 지소미아 파기 때부터 당연히 예정돼 있던 어떤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은 반발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치고받고 하는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28일 날 오늘이 며칠입니까? 28일이면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죠. 예,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시행령에서 뭘 어떻게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목재라든가 식품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엄정하게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더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는데 일본은 예정대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28일 날 그것을 철회한다든가 유예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여러 공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마쿠 외교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가열차게 좀 마쿠 노력을 전개해서 남마와 같이 한일 문제가 좀 시원하게 뻥 뚫리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개적인 대일 특사 외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일본에게 상당한 시그널을 준다든가 성의를 한번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현정 2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사도 보내고 대화 제의도 계속했는데 일본이 정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지소미아 위원장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 또 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정치와 정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